네, 안녕하세요. 오후 9시에 여러분들 앞에 또 찾아왔습니다.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졌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장 어떻게 될까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잘 선방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후장에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이번 주장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속보로 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미군이 이란의 왕래가 아닌 호르무즈 항해 막지 않겠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어떤 발언들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WTI 가격이 현재 8% 급등하면서 10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약보합에 머무르던 미국의 선물 지수가 현재 0.7에서 8% 정도 밀려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밤사이, 새벽 사이에 지워진다면 내일장 우리 괜찮을 텐데 이런 악재가 좀 계속 새벽까지 이어진다면 내일장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런 속보들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상승률 상위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섹터라도 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광통신 쪽 투자 소식에 따라서 오늘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정말 대거 상한가 랠리를 들어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TMC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률 1등이네요. TMC 상한가 마무리 지었고 코스닥 안에서는 관련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요.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오늘 거래 재개 첫날이었는데 오늘 15%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쪽에 대한 어떤 전력 설비 수요가 몰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 뭐 자동차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다양한 종목들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그 카티스템에 대한 임상 발표를 5월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종목 곳곳에서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제 포트 점검해 볼 텐데요. 제 포트가 오늘 정말 큰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포트의 총 수익률이 5%로 높아졌고요. 지금 제가 매입을 5,800원 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260만 원 이상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알즈노믹스가 다시 강한 반등을 오늘 시도한 것이 제 포트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지금 그 바이오 섹터가 투심이 워낙 좋지 않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 들어선 하루였습니다. 6.9%의 시세 나왔고 이 시세를 기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냐. 그 AICR 미국의 암학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알즈노믹스의 임상 데이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수도 있어서 알즈노믹스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좀 유심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효자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던 이노와이어리스가 9%의 상승률을 오늘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다른 광통신주 다 갔는데 혼자 못 가고 있었고 제가 믿고 기다렸거든요. 오늘 다행히 두 자릿대, 특히나 5만 원대를 장중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강하게 실렸는데요. 신고가이니만큼 조금만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가 가져왔던 삼성전자, 삼화콘덴서 다 좋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에는 좀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삼성 E&A, GS건설을 놓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는 나머지 삼성 E&A를 제가 가지고 오고 또 매수까지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 재건 관련주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계속 갈등을 빚어낸다면 재건 관련주는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오늘 드네요. 이용준 위원님의 JC케미칼은 다행히 오늘 장중 두 자릿대 급등을 했는데 일제히 상승분에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하락률은 조금 줄여냈다라는 점 오늘 포트 이렇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저의 시선은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에요.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건 당연히 주도 섹터라는 말이고요.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자, 월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일단 오늘장 나름 선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동성 어떻게 내일장 대응을 해야 할지 김진만, 서재용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네. 이제 방송 틀어놓고 네. 이제 이란이랑 네. 협의 되는지 안 되는지 봤거든요. 네.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쉽지 봐도 않아요. 사실 뭐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한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7시까지 또 네. 뭐가 나올지 몰라서 맞아요.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해서 보긴 봤는데 네. 사실 그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일단 뭐 요거 방송이랑 뭐 이제 방송 이제 한 11시까지만 보시고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7시에 눈 떠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SNS로 뭐라고 하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히 이게 뜨늘을 지새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정말 1시간 30분 단위로 이슈가 계속 바뀌어서 내일 장은 어떻게 되려나 진짜 궁금한데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김진만 위원님께서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와 주셨거든요. 왜 하필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 2차 전지를 들고 오셨을까 슬쩍 봤더니 단기 대응 가능하다고 가져오셨네요. 네, 저는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를 매매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2차 전지 종목 갖고 온 게 몇 개월 전에 한번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갖고 온 이유,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들은 성장할 수 없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도 제가 많이 잘 다뤄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도 결국에는 수혜받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전지는 그래도 직접적인 섹터의 연관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ESS의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냥 전기차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상으로는 부담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논리상 그래도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할 때는 그 반등에 선봉장 역할을 하는 섹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군집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마찬가지로 군집성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삼천당 제약의 여파로 인해서 액티브 ETF나 패시브 ETF 등 여러 가지 수급 논리가 빠져나간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논리상 수급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 업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알루미늄 가격 급등해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 흐름이 좋게 나왔던 것처럼 한 번 정도 리튬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발적으로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하나의 수급의 이동이라고 판단되고 섹터 자체가 뭐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단기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삼아보실 필요가 있다. 워낙 중장기적인 종목은 제가 소개를 잘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내에서 좀 여전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급상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 타임이 올 것 같다. 근데 대신 중대형주는 아니고 테마성 이슈에 부각해서 한번 우리가 공략해보자. 원자재 쇼티지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재료가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어떤 펀더멘탈 성장의 근거에서 이 섹터에 접근해 보세요라는 관점이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동 성장에서 수급을 한번 챙길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들고 와 주신 거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서재용 위원님께서는 화장품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최근에 화장품 쪽의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강스텐바이오텍 그리고
실리콘2가 9.9% 급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뭔가 이 선크림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항상 그 여름 직전에 이런 선크림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시세가 좋았던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예전에 유명했던 OEM 업체들의 시세도 오늘 많이 나타났는데요. 좀 당분간에 긍정적으로 화장품 봐야 될까요? 네,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수출주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미국 쪽, 북미 쪽,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은 그런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방산, 뭐 조선 이런 전력기기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부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K-뷰티에 대한 부분 인기에 힘입어서 이런 화장품 쪽도 북미 쪽, 특히나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많은 그런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달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화장품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5,600억 이상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1분기 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환율 상황에서 이게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화장품, 식품 쪽은 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다는 부분.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대장주. 오늘 같은 경우도 API 같은 경우가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대체거래소에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40만 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뭐 실리콘2, 그다음에 뭐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화장품주의 섹터 자체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조정장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달바글로벌도 지금 추세가 뭔가 상승적으로 전환하는 것 같고 대장인 APR도 계속해서 신가 랠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유심히 지켜볼게요. 근데 어떤 종목 관심주로 들고 오셨는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포트 좀 점검해 주세요. 제 포트가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지금 상승 가도에 올랐는데 내일장 걱정이에요. 좀 다시 문매를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 태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수 자리라고 해서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한 모의 매매로 1,300원, 만 원어치 좀 샀는데요. 어때요? 이게 좀 떨어졌긴 했는데 거래가 없어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애매하죠. 사실 팔고 싶은 위치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래량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되게 여기서 이거 뚫리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은 지났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AS 한번 드릴 때 요 종목은 뭐 10에서 15% 비중만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렸는데 안 파셨네요. 일단은 맞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다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태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밸류가 결국에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이 돌아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냥 비중 조절상 조금만 15% 정도 하고 다른 또 재밌는 거 하고 조금 이 종목은 한 일주일 정도 텀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횡보 잘하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섹터 깔끔하고 갖고 있는 무기 많고 제가 종목을 볼 때 돌리는 체크리스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놔두면 사실 6만 원까지 가는 데는 저는 지장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상 어느 정도 주도 섹터에 약간의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5% 정도의 비중으로만 손실 없이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앞으로 코멘트 드리는 종목분들로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가도 괜찮은데 일단 비중을 좀 빨리 줄여보겠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대응을 못해서 내일장에 꼭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서재영 의원님께는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선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HBM처럼 낸드를 적층하는 HBF 쪽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샌디스크랑 손잡고 계속 협업 중이다 이런 설이 계속 돌았대요.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유독 그 하이닉스 스퀘어 쪽만 좀 강한 것도 궁금하고 제 포트에 삼성전자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잖아요. 이쪽 종목은 지금 그냥 쭉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일단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 쉬어가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지금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다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부분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수급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모멘텀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홀딩 가점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게 일단 이번에 확인이 됐죠. 하지만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세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더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서 이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상위에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적 발표까지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샌디스크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대비해서 오히려 샌디스크 쪽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샌디스크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장에서도 샌디스크 주가가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오늘 좀 더 많이 투심이 좋았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외국인도 오늘 하이닉스를 샀는데 삼성전자 좀 팔았어요. 제 포트에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은 거죠? 일단은 오늘은 네. 뭐 그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빠르게 외국인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면서 다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지장이 없고 리스크만 해소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는 걸 지난주 반등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들고 가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포트를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들부터 엠디바이스, 엑시콘, SNS텍, 자화전자, 비나텍 다 거의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종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 3월 초에 신고가 간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 오늘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LS 일렉트릭이고 이게 김진만 의원님께서 지난주 지수 급등 때 너무 아쉽다고 아마 거래 정지가 아니었으면 날아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거래 재개되자마자 바로 불슈팅 뿜었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일까요? 살 걸 그랬습니다. 못 참고 네. 효성중공업을 샀더니 이제 다른 게 이제 또 오글라다가 짧게 팔아먹고 이제 또 요거는 또 오늘 또 이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LS 일렉트릭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또 한 번의 이제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계약 공시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쯤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한 1,700억 규모의 배전반 이제 수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수주냐면 아마존향 수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빅테크 중에 XAI를 제외하고는 이제 고객사가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을 아마존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좀 빅테크들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전반과 변압기의 이제 패키지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주가의 상방을 꽤나 많이 틀어놨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이 저가 저가 수주를 밀어내고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이제 이전 가격대 말고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설정을 해드리면 일단 198,000원 제시를 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약간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목표가를 수정을 해서 22만 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압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력 3사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일렉,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제 세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담아두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수주 낭보가 이어지게 되면 내일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다만 트럼프가 조용하다면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오후 5시쯤이었나? LS 일렉트릭의 그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1,700억 원 넘는 규모였고 이제 미국향이라고 쓰여 있어서 와, LS 일렉트릭이 격호제를 갖다 주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K스택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8일 공약이니까 저희 지난주 언제죠? 수요일 공략입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15% 상승 기록한 데 성공했고요. K스택이 오늘 고점 터치를 좀 넘겨줬죠. 전고점을 넘겨주면서 오늘 터치가 나왔는데 홀딩할까요? 네, 홀딩이고요. 사셔도 됩니다. 명확히 말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두고서 그냥 비중을 얼마만큼 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K스택은 매번 그랬듯이 소부장 미들캡 라인 중에서 실적이 K스택만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MP 연마제, 장비, 그 다음에 슬러리 등 여러 가지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하는 K스택의 매력도는 아무래도 이번 사이클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이 드리겠고요. 이야기 드린 이후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장대 양봉을 기대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고점이 뚫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도 양호하고 차트 양호하고 섹터 수급 굉장히 양호한 상황에서 혹시나 유리기판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이제 애플의 샘플 납품했다라고 나왔는데 K스택이 또 유리기판 연마제로 이제 CMP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요? 딱 개인적으로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되게 허무맹랑하게 주가를 코멘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화끈하게 상단을 열어주셨습니다. K스택은 7만 원까지도 지켜보신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이 삼성전기의 유리개판 쪽 언급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라라고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서재웅 의원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술부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RFHIC, 또 GMBS 에코 올해 핫했던 종목들 많네요. GMBS 에코랑 RFHIC는 수익률이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정말 역대급 랠리를 보였던 광통신의 대장도 RFHIC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는 i3 시스템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무리는 13%대에서 했는데 요 장대 양봉이 뭔가 전고점으로 다시 가겠다 하는 상승의 되돌림 신호인가요? 네, 우선 오늘 거래량이 또 많이 실리면서 60의 선을 또 돌파해줬기 때문에 장대 양봉에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하기에도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60의 선을 돌파했고 전고점까지 했지만 20%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방산 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제히 나라 스페이스 그다음에 나노팀 이런 그린
그린광학 이런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쪽에서도 엮여서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3 시스템 같이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높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리가 바닥에서 이제 60일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 13만 7,9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홀딩 관점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들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코나 아이는 저희가 그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이제 들고 주셨던 종목인데 최근 이틀 동안 이거래일 동안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나 아이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네, 저번에 반등에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또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또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화폐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지만 어떻게 보면 테마주이긴 하지만 실적 시즌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7만 원에 대한 부분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7만 원 돌파한다면 말씀드렸던 목표가 8만 6천 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에다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합쳐준 부분, 거기다 또 기관의 수급까지도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목표까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속도를 조금 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김지만 위원님의 관심주부터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강원에너지입니다. 짧게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꽤나 한번 힘을 줬었을 때 세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제 무수산화 리튬 및 이제 SMI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저는 일단은 이제 알루미늄까지 갔으면 리튬이 다음 순환매로 한 번 정도 튈 것 같다.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한 이제 시가가 쪽의 상단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테마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컨택을 했고요. 강원에너지는 또 거기에다 SMI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2000년도 후반부터 신고리 1호, 2호기 원전, 그다음 울진 1호기, 2호기 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발생기 납품, 패키지 납품 이력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재료상 이제 하나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포착이 돼도 좀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회사 이제 강원이 솔루션의 무수산화 리튬 공급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됐고 오늘 거래량이 약간 좀 수상한 부분들이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조금 편하게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로는 13,000원을 제시를 드리면 손절가가 굉장히 짧은 이유는 그 구간이 깨지게 되면 살짝 위험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도 말씀 주셨지만 강원에너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손절 라인 13,000원도 꼭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재영 의원님의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ODM 업체 대장주인 한국콜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APR, 화장품 대장주 APR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ODM 업체는 처음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이제 예전에 이제 레거시 그런 화장품 업체 위주였지만 최근에 이제 인디 브랜드 이쪽에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고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서 일단 플래그십 스킨케어에 대한 부분 수주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크림 스킨케어 이번에 화장품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가 이런 선크림 스킨케어 이런 쪽이 우리나라 K뷰티가 좋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한 수주 비중이 70% 이상인 게 한국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에 대한 부분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는 26%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이 닫혀있고 상방이 열려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목표가까지 11만 원 라인까지는 일단은 홀딩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 바닥은 닫혀 있고 위는 열려 있다. 실적도 동반이 되는 종목이라서요. 목표가와 손절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원익 IPS를 챙겨왔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사실 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확실해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투자 시기가 좀 많이 앞당겨지고 있어서 원익 IPS도 그중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기도 하고 NH투자증권에서 또 목표 주가를 15만 3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고 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물어볼 시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김진만 의원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그래요? 오늘 보시면은 네. 이제 P4 라인이죠. 평택 사공장 쪽 수주가 조금 장비 쪽이 나온 기업이 2개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업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기업이 공시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장비 사이클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대장의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만약에 이제 시장이 괜찮아진다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평을 해주셔서 제가 좀 뿌듯한데요. 일단 김진만 의원님도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원익 IPS 매수 고려해보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장세 분명히 이제 벌어둔 것을 조금 이제 손실로 돌아가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잘만 대응하면 오히려 이제 편한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선정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진만 위원님의 무방 소개도 들어봤고요. 잠시 뒤 마스터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김진만, 서재용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선강탈 마스터클래스 시간의 임광빈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이 결렬이 되면서 미국이 이란을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11시입니다. 이 시간에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를 깔고 봉쇄를 했었죠. 이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겠다.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란은 그동안 중국 그리고 친이란을 나라의 정권을 중심으로 친이란 정권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 석유 수출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국제유가의 시작은 105불이었어요. 지난주 9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5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 올라갔었을 때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땠었나요?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 상승 나오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코스피 코스닥은 항상 급락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급락을 했었어요.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죠.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에서 시가 대비 5% 이상 하락이 발생했었을 때 이제 선물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그런 외적 요인과 함께 거시 경제의 변수가 지난 시장까지 3월 달과 4월 초까지는 급락할 수 있는 형태의 조건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땠나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의 시장은요, 전혀 안 빠졌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0.86%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유가가 100불 넘었을 때 3% 이상 하락했을 때 대비 매우 선방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닥은 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11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기반을 두고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지노믹스입니다. 자, 이번 주 학회가 있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4월 13일이에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1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부터인데, 자, 알지노믹스에 대한 제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하락이 없었다면 이 하락은 삼천당 제약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시장도 또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105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알지노믹스나 바이오 기업들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1100포인트 근처 아까 1099포인트까지 코스닥이 상승한 거 보셨죠? 자, 1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알지노믹스가 20만 원 회복합니다. 자, 알지노믹스는 우선 학회 전에 주가가 상승 나오면 이번 주는 매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학회 전에 주가가 22만 원, 23만 원, 24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시고요. 전략 매도 아닙니다. 일부 매도입니다. 자, 근데 학회 전에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홀딩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DLNC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자, 그 건설 섹터 내에서도 아무 건설 종목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쯤 하니까 계속 재건 얘기 나오잖아요. 재건할 겁니다. 근데 중동 기업, 중동의 나라들을 보면 중동의 나라들은 중동 기업들이 건설사로서 신뢰하는 건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이 산유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가스를 수출하죠. 그 기업들이 신뢰하는 조건이 있어요. 빨리 만들고 잘 만들고입니다. 근데 빨리 만들고 잘 만들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현대, 대우, 그리고 삼성, 또 DLENC. 네 가지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자, DLENC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목표가 11만 원 상향을 말씀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돼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하는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과거 이란 쪽에 건설 수주를 했었던 DLENC의 역사가 있습니다. DLENC는요, 이라크 쪽에서도 재건을 했었고 또 이란 쪽에도 과거에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관련된 주식으로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11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괜찮았는데 이 안에서 또 좋았던 종목이 통신장비 주식이죠. HFR뿐만 아니라 KMW도 올랐고 또 지난주 금요일은 솔리드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스테크, 인광비의 컨빅션 시간대 우리 시청자님들께 4,000원 초반대 매수 말씀드렸던 에이스테크가 또 일주일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통신 관련된 주식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KMW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 KMW의 중요한 가격은 28,500원입니다. 자, 기다려보시고요. 또 HFR은 지금의 구간에서 여기서 꺾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지 않았죠.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지수가 1150포인트 정도 이제 반등하게 되면 3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통신 주식도 홀딩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코스닥은요. 이 구간이 문제였어요. 이 구간은 1150포인트가 깨졌을 때입니다. 1150포인트가 깨지고 종목들이 힘없이 무너졌죠. 여러분, 지난주에 계좌가 좀 눈에 보이게 안 좋아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계좌가 눈에 보이게 안 좋아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난주가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음봉이 계속 떨어졌었냐면 국제유가가 100불이 넘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0불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104불. 아침에 104불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1099.84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코스닥의 3가지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1050, 1100, 1150. 근데 계속 유효하죠. 1100 부근까지 올라오니까 오늘 바이오 종목들 올라옵니다. 또 괜찮아졌어요. 또 오늘 유가가 100불 넘었는데 장중에 100불 넘었는데 시장이 버텼습니다. 이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을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내 계좌가 언제쯤 좋아질까? 언제쯤 좋아질까? 제가요, 저도 좀 궁금해서 액티브 ETF 펀드나 또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이제 운용을 하는 운용 관련된 기관 또 내용도 보고 또 관련된 토론방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토론방에 이런 글들이 많아요. 아니,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왜 수익률이 이래?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분들을 항변하고 변론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떤 운용기관이든 어떤 투자자님들이 오시든 투자의 할아버지의 신의 고수가 와도요. 다 수익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수익이 좋아지냐면요. 지수가 이쯤 올라갈 때요. 지수가 이쯤 올라갈 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지수가 21선 위, 즉 1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계좌가 정말 좋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또 1150포인트 이상 올라갔었을 때 와, 정말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2가지 섹터를 지금부터 다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 섹터입니다. 다시요.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통신입니다. 통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도 통신 관련된 주식들이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TMC 임광빈의 마감전 필승타점 무료 공개 방송 때 종가 베팅 주식으로 말씀드린 게 TMC라는 주식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통신 주식들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 자, 또 에이스테크도 지난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솔리드나 또 KMW 또 여기 나와 있는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도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죠. 또 이 KMW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거고 HFR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오늘 이 방송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자, 건설 주식입니다. 건설 안에서도 우리가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되는 건설 주식은 중동의 과거 플랜트 사업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자, 플랜트는 뭐냐면요. 공장입니다. 공장. 어떤 공장이냐? 석유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이란에서 보복한 게 있죠. 친미 정권의 이제 국가들, 친미 국가들을 향해서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한 30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 정도 생산의 차질을 빚었어요. 자, 하루에 30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 정도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량이 3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스톱되는 거예요. 그 량이면. 근데 전 세계 하루에 소비되는 석유 규모가 1억 배럴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하면 작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가 2,100만 대거든요. 원유 공급이 300만 배럴이 안 되잖아요. 1,600만
대의 자동차에 원유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를 못 넣어요. 그럼 자동차 다 스톱되겠죠. 엄청난 양이에요.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는 비탄력제 원자재이기 비탄력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비탄력 소비재는 가격이 급등을 해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제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죠. 따라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잘 될 쯤으로 해서 이 중동에 있는 특히 산유국 중에 제일 큰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원유 생산 기지가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는 석유 시설, 생산 시설이 공격된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겁니다. 지금 추산하고 있는 중동, 이란의 이제 재건과 주변 국가들의 이제 재건 비용으로 추산하는 게 대략 100조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 현대, 삼성, GS, DLENC, 대우건설의 경우엔 중동에 과거 건설도 해주고요. 네, 빌딩 같은 것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었죠. 그리고 석유 생산 플랜트도 이 기업들이 모두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AS도 이 기업들이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기업들 모두 다 삼성 E&A를 빼고요. 삼성 E&A를 빼고 원전의 건설이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네 가지, 이 5가지의 우리 건설 주식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과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현대건설은 알겠는데 HDC랑 무엇이 다릅니까? 현대건설은 해외 쪽에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고요. HDC는 국내 아이파크 위주의 국내 물량만 수주를 합니다. 또 삼성 E&A와 삼성물산이 무엇이 다릅니까? 삼성 E&A는 플랜트 공장만 건설합니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짓죠? 레미안 브랜드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직 중동 쪽의 해외 플랜트는 삼성 E&A만 한다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약주로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 E&A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요.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됐지만 어쨌든 이 전쟁 계속하게 되면 서로 손해입니다. 네, 둘 다 지금 자존심 부리고 있죠. 계속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플랜트 에너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서 아람코 석유 공장이 파괴된 것과 중동 주변 국가의 원유 생산 기지가 파괴됐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수주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이 수혜를 받겠죠. 삼성 E&A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E&A는요, 국제유가 급등에도 수혜를 받겠지만 지금은 전쟁 속에서 원유 생산 기지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을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1차 목표가는 62,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재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쪽에 재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현대와 대우, DLENC, 삼성, GS건설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통신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파악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10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슈상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고요. 내일장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마스터 클래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더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